김건희 여사도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질환하는.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예. 제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딱 입고 폼나게 사진 찍었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이 폼나게 사진 찍어서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중국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전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습니다. 이 완전히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아니 어느 빈곤 포르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뭐 예전에 이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선생님도 그런 활동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정희 교수가 타지마을에서 의자에 앉아서 찍은 사진은 다이너지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비난하려면은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요. 오가는 말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국회 윤리특위 제소 얘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발단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김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사진을 두고 연출된 선행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고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빈곤 포르노라는 발언에 발끈하면서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자체 징계도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과방 의원들도 역시 이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면서 또 반격을 취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의 해명이나 또는 반박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장경태 의원은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야한 표현이라 여기나라며 맞받았는데요. 네. 이미 언론과 사전에 다 있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게 또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군요. 국민의힘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뜨거울 걸로 보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야권 성향의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선 민변이나 민원련, 인권위 등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는데요. 네. 정치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구설을 주장하면서 명단 공개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명단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 순방 때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일부 기자하고만 사적 대화를 나눠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순방단이 전용기로 이동 중이던 13일 밤 윤 대통령이 일부 언론 기자를 따로 불러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야권은 유신시대 관제 보도를 바라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평소 인연 있는 기자를 만나서 편하게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따가 주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제가 손을 이렇게 뻗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는데 회의 끝나고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죠.
네, 먼저 하승성 님께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라고 하셨고요. 다음으로 오형채 님, 이태원 참사는 국정조사를 하고 대장동은 검찰 수사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남아 순방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에서 김 여사가 공식 행사 대신 개별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볼 예정인데 그 이후에 정의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잠시 뒤 저녁 6시부터 첫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분이니까요. 1시간이 채 안 남았네요. 시 주석 어제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두 정상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우발적 충돌은 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로서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첫 만남, 비공개 소환, 성희롱 인정, 금투세 유예, 마이웨이로 잡아봤습니다. 톡파원 울체커, 오늘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갑니다. 발리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 어제 저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전화와 화상으로만 이야기 나눠온 두 사람이었는데요. 드디어 얼굴을 마주한 겁니다. 나란히 웃으며 회담장에 입장한 두 사람, 세계 2강 G2 정상의 책임감 갖고 정상회담에 임합니다. And I believe there's a little substitute, though, to face-to-face discuss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and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on urgent global issues that require our mutual cooperation. 각각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당대회로 국내 입지 확실히 다진 두 사람입니다. 이제 나라박 이슈에도 집중할 때죠. 이 이슈들 양국이 하나같이 대립각 세우고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대만 문제입니다. 예상대로 바로 이 지점에서 양국은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I made it clear that we want to see cross-strait issues peacefully resolved. 네, 양국의 레드라인을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 가져와서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또 한 가지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했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시장적인 조처가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친다 맞받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공동성명 도출에 실패한 미중 정상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른바 적정선은 지켰습니다. 서로 우발적 충돌은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로 소통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We're going to compete vigorously, but I'm not looking for conflict. I'm looking to manage this competition responsibly.
네, 시 주석이 언급한 역사, 중미 수교의 오랜 역사를 뜻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번 정상회담 결정적인 결전보다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초강대국 리더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로 갈 수도 있는 강대국가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로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점이 이번 사실 회담의 중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여러 나라에게 우리 미중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 그러나 소위 레드라인을 서로 설정해 놓고 이 안에서 서로 링 안에서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현안 이야기 지금까지 안 남았죠.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y should not engage in long-range nuclear tests. 하지만 중국은 북한, 북핵이라는 단어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공조 단단히 다진 마당에 중국의 입장, 우리로서는 한껏 궁금한데 말입니다. 결국 그 궁금증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풀어줬는데요. 시 주석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근본원인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의 이 말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 압박 조치를 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또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 위협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북한의 안보 불안, 또 경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외교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 물밑조율 끝에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 우리 시간으로 약 1시간 뒤인 저녁 6시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이미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 대한 모범 답안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으로 한껏 공고해진 한미일 공조가 오늘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번 기회에 한껏 이용해야 기회가 온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한국이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일 간의 협력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사실 상당히 좀 놀란 것 같아요. 한일 간의 이런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공조 체제를 만들므로 해서 한중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고. 네, 두 번째 픽은 비공개 소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오른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죠. 하지만 10수년 전 사진으로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됐지만 여전히 옛날 사진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 오늘 소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정진상 실장이 소환되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 설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 실장 모습도 드러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 얘기 들어봐도 정 실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구속이 되면 단식을 하면서 입을 다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구속이 된다면 하겠다. 네, 우리 신혜연 전 체커의 깨알 취재 돋보이는 코너 여의도와 서초동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공개 소환된 정 실장,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몫인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조사 이 대표로 올라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린 유 전 본부장을 빼고는 모두 소설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본인 SNS 계정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데요. 그만큼 이 대표 본인은 결백하다는 겁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 실장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공화국입니다. 검찰 독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사, 인권이 유린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뭉쳤던 친명계와 비명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왜 이번 일에 당이 나서느냐는 비판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상황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이 소설로 남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상 이분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든 방선을 쳐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무와도 관계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하시기를 검찰이 소설을 잘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다큐멘터리거든요. 머지않아서 실체가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네, 세 번째 픽은 성희롱 인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와의 소송에서 진 건데요. 강 씨는 앞서 박 전 시장의 행위,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한 인권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결 이유 설명했는데요. 강 씨 대리인은 곧바로 항소뜻 내비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판단한 이유의 세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족 측과 잘 상의해서 그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당한지 잘 밝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금투세 유예입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유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투세, 주식과 펀드 등의 투자에 연간 5천만 원 넘는 차익을 거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건데요. 원래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2년 유예 검토하자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재위원을 중심으로는 시행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당론 정하는 데도 난항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마이웨이입니다. 프랭크 시네트라의 명곡 마이웨이 좋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이웨이입니다. 중간선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건데요. 이미 공화당 안팎에서 새로운 후보군 급부상하는 만큼 내 갈 길 가겠다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보군 중 한 명이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론 디센티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입니다.
I'm quite sure that Donald Trump will push some more onto DeSantis. I think that he's going to largely ignore those direct attacks because I think that once you kind of start wrestling the pig in the mud pit, the pig enjoys it and you get muddy.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잠시 후에 이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사전 환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오후에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각국 정상들과 두루 환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잠시 뒤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회담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대통령 당선 축하 인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한중 정상회의 이렇게 환담을 나눈 자리 G20 정상회의 1세션인데요. 이 일정이 예전보다 1시간 넘게 좀 지연이 되면서 저녁 6시로 공지했던 한중 정상회담은 시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기자단의 풀 취재 없이 대통령실의 전속 취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훈센 총리는 원래 발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캄보디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도 캄보디아에서 이 훈센 총리와 만난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대통령실은 총리의 확진 소식이 윤 대통령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 비공개 소환 소식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정도의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얼굴이 아까 잠깐 보이던데요. 어제 이제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잖아요. 오늘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대책위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작된 진술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검찰이 인용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인 유 전 본부장이 이 정 실장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올라갔다. 이 진술 내용을 반박을 했는데요. 이 계단 바로 앞 아파트동 출입구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이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책위는 그러면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쇼를 벌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수사지휘 및 담당 검사들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와 재반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한중 첫 정상회담 임박, 중국, 북한 우려 해결해야. 폼나게 사표란 발언으로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참사 당일 동선을 공개했는데 본인은 경찰에게 직접 보고받거나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은 오늘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장관님, 국민들께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이제라도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일 2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을 통해서는 이 사퇴 수습을 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덕담도 듣고 있죠.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관이 수습을 책임지고 할 수 있을지 물음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을 담당했던 두 축,
소방과 경찰이죠. 일단 소방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매해 반복됐던 행사가 왜 참사로 이어졌느냐,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면서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안전관리 예방적인 측면이 이번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지 예방적인 측면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안전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과 조정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 장관의 일단 가벼운 발언들 때문에도 일선에서는 영이 서겠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이제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있어도 뭐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일선 직원들이 정말 더 힘들어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고 막 정말 허탈한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저분을 정말 최고의 책임가로 모시고 있나. 네, 소방관들의 불만이 분출한 건 직접적으로는 참사 당일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일선 현장 대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때문이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까지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오늘 진상 파악을 위한 1차 수사일 뿐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이른바 꼬리 자르식 비식 수사다 이런 지적에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경찰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공용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보고라도 받을 수 있는 지휘기칙이 필요했는데 결국 만든 게 반쪽짜리 경찰국. 치안과도 아무 상관도 없고 보고 체계하고도 아무런 상관없이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마치 그 권한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 네, 이 장관은 권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행안부 내에 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초유의 경찰의 반발, 경란까지 불러왔던 사안입니다. 이 장관은 이걸 쿠데타라고 표현을 한 바 있죠. 핵심은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실질적인 인사를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법에 어긋나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 밀실에서 행해진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장관과 여권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책임을 이후에 져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경찰이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수부는 앞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의 여부와 또 행안부 관계자의 조사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론의 비판 때문일까요? 오늘 오후에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행안부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부터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사 당일 동선이 CCTV까지 공개됐던 경찰과 소방, 구청장과는 달리 이 행안부 장관은 동선도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직접 동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일단 윤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인지를 했죠. 11분 뒤에 행안부 상황관리관에게 현장 파악을 하고 피해자를 호송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아래로 전파한 건 최초 인지 상황 83분 뒤인 다음 날 0시 43분이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이 장관은 뭘 했느냐 질문이 나왔는데 경찰과 소방의 보고를 받았다는 언급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시를 어느 장소에서 하셨습니까, 장관님?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면서 8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하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워낙 엉망이었습니다.
네, 참사 당일의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던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아래에서 위로 보고가 된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통령부터 장관, 경찰청장 순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됐던 행안부 장관, 보고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한 바가 있죠. 제대로 위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결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타난 거로 보면은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권과 일부 여권의 반대 여론에도요, 이 장관이 버티고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관은 지난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윤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에 이렇게 3차례 동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배웅을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이렇게 2번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었죠. 여전한 신임을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야권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저래 두텁다고 하는 분이 저런 서로에 계속 휩싸이 가지고야 정부는 뭐 했냐 하는 데서 주장관이 딱 사임을 하는 게 그래도 민심을 좀 보듬는 거지, 폼나게 사표 내고 싶었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는 사람을 저렇게 감싸는 것은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장관의 발언을 빌려서 이 폼나게 사표 낼 상황이 지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장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애둘러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폼나게 사표 낼 지금 상황도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 내지 도의적인 책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여권의 수뇌부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의 수사가 윗선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 명확히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범국민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이 국정조사에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을 했었죠. 어제 국민의힘 재선 의원,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초선 의원 간담회도 있었는데 반대 의견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를 좀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오는 이런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다. 네,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의 목적에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단순히 경찰과 소방 등의 대응이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이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참사와 연관지으려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요구서에다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또 마약과의 전쟁이 마치 사고의 원인이나 지적이 있다고 아주 명기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관철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만 해도 의석수가 과반 이상이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즉 야3당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3당 국회의장 면담도 이렇게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 자체가 정쟁이 되고 또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9번 진상조사했다라고 국정조사 무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당시 정부가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건 국민의힘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건 국정조사를 좀
안 해보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의장님께서도 국민의힘을 더 설득해 주시는 데 좀 함께 나서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그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참여와 특위 명단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제 의장께서 좀 결단해 주십사 하고. 네, 국회에서의 이런 합의 불발 때문일까요? 용산구의회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의 의장을 맡고 있는 구의회 운영위에서는 이 특위 구성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번복이 됐다는 건데요. 구 차원에서 이 안전계획을 좀 점검해보고 또 박희영 구청장의 행적 등을 살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계획이 어그러진 겁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원들은 중앙당 차원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권영세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박희영 청장도 같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박희영 청장이 최초 보고를 권영세 장관에게 했다고 언론상에서 나왔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 국민의힘 차원의 이태원 특위에서는 이 지난번 경찰청 행안부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용산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희영 구청장이 나왔는데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90도로 사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태 수습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경찰 특수부는 오늘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장관 참사 수습 가능할까? 국회 국정조사 여야 합의는 요원. 경찰 특수본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류 실장이 이제 말미에 얘기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오늘 출석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오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직속기구로 재난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과 소방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특수부는 어제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소속 실무자 2명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상황 전파 시각과 전파 이후 행안부의 대처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수부는 오늘 서울시 공무원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총괄과장인데요. 참사 전후에 서울시가 법령이 정해져 있는 이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대한 조사 소극적이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한 거고요. 또 경찰의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던 혐의를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특수본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경찰과 소방, 구청장 등 7명을 형사 입건을 했는데 피의자 신분의 이 사람을 소환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 배당도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한 뒤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이 사세행은 지난 11일 이 장관과 오 시장,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습니다. 이 고발 사건과 별개로 특수본 역시 이 소방노조의 이 장관 고발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희가 설명을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없어도 현재 의석수를 봤을 때 민주당 단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고 일단 야삼당이 오늘 국회의장을 만났다는 소식도 아까 유 실장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반대 입장이 명확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현실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위해선 이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삼은 만큼 여야 협상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과 연계해서 국정조사를 패키지로 생각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통과시킬 경우에 통과시키면 그럼 우리의 선택 어떻게 할 거냐. 국정조사라든지 또 12월 초에 어떤 예산안 통과 또 민생 법안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패키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특검을 거부할 때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범국민 서명운동을 처음 제안한 강훈식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마치 병립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국정조사 건들도 수사와 별개로 또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 지휘 권한 없어 국정조사 여야 합의 요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독자 일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한 걸 두고 야당에선 빈곤의 포르노란 비판도 나왔죠. 여당은 해당 발언을 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논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남아 순방에 오른 김건희 여사. 공개인 듯 공개 같은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선 정상 배우자 공식 프로그램 참여 대신 의료 지원 활동을 했죠.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이 비닐봉지 소비 반대 운동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자매를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순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나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요. 김 여사의 일정을 두고 국내에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 퍼즐을 맞추면서 하나씩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4개의 빈칸과 그리고 4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각 칸과 조각마다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첫째 칸의 키워드, 빈곤이죠. 빈곤에 알맞은 조각은 바로 포르노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이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해 심장 질환이 있는 소년의 치료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김 여사의 봉사 활동이 별로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연출용 일정이란 시각인 듯한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썼죠. 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가난을 자극적으로 연출한 걸 뜻한 말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프놈펜에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빈곤 포르노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그저 이목을 끌기 위한 정치 포르노에 가깝다고 본 것 같은데요. 김 여사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반여성적 표현이라면서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영부인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폄훼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났고
제가 더욱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빈곤 포르노 발언 역시 민주당의 성인지 감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장경태 의원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조속히 징계해 주기 바랍니다. 빈곤 포르노에서 파생된 공방이 이 퍼즐의 두 번째 빈칸인데요. 네, 오드리 칸에 맞는 조각은 바로 햇번이죠. 이번에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오드리 헵번 1950년에서 6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여배우죠. 이 야권에선 김 여사가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며 찍은 사진이 오드리 헵번 따라하기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김 여사를 향한 공세의 선봉에는 늘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철험회가 서 있습니다.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 같은 철험회인 장 최고위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처럼 보이고 싶으면 옷차림 말고 마음을 따라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따라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억까라고 반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공격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어를 위해서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였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의자에 앉아서 찍은 사진은 다이애나비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비난하려면은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철험회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이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전면 방어에 나섰죠. 이 신핵관 윤상현 의원은 빈곤 포르노와 오드리 헵번 공격을 동시에 막아섰는데요. 아니, 일단 저는 빈곤 포르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예전에 이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선생님도 그런 활동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탤런트 김혜자 선생이요? 예. 예, 오드리 헵번도. 그게 전부 빈곤 포르노입니까? 아니 꼽게만 볼 게 아니라 이 김 여사의 선한 영향력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또 심장병 질환에 대해서 또 열을 환기시켰다. 또 결과적으로 후원자들을 많이 지금 세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스토킹 때리기만 하고 있느냐. 자, 다음 빈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팔인데요. 여기에 적당한 조각은 짱이겠죠.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퍼스트레이디인데 미국 대통령 팔짱 낀 모습은 이상하긴 조금 보기가 하죠. 불편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난 12일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사진 속의 김 여사의 포즈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여사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건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호 의원과 친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티키타카가 돋보였는데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팔짱을 끼는 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네. 밤새 찾아봤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불법은 아닌데 그 친근함의 표시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무슨 사적인 그냥 식사 자리나 뭐 이런 파티 장소 파티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죠.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좀 불편했어요.
불편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이야기를 꺼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제가 모셨던 이호 여사님은 안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는 신세대고 그 보십시오. 제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딱 입고 폼나게 사진 찍었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폼나게 사진 찍어서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 소견을 받은 뒤 장기 기증을 결정한 국군 장병과 가족들 찾아서 위로했었죠. 박 전 원장은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잘한다라고 칭찬했던 바 있는데요. 이 박지원의 칭찬은 김건희도 춤추게 한다일까요? 박 전 원장은 자신이 칭찬을 해줬더니 김 여사가 오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저도 좀 제가 늘 김건희 여사를 많이 칭찬했더니 내 칭찬이 오바됐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김정숙 여사를 방어용 아이템으로 활용했는데요. 이 박대출 의원,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이 엘리제궁을 돌았다는 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죠. 당시 청와대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홍보했던 내용인데요. 박 의원은 이 야권의 내로남불을 꼬집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팔짱은 오버가 아니고 불편하거나 거시기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는데요. 이 팔짱도 외교라면서 이 닭공하기 전에 열공부터 하기 바란다라고 나를 세웠죠. 이 닥치고 공격할 게 아니라 과거 사례부터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바로 이 마지막 빈칸입니다. 김 여사의 독자 행보 그 자체인데요. 각국 정상 배우자 모임에 불참하고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한 건 외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들의 배우자 간의 외교도 중요한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런 외교는 안 하고 독자적으로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주로 하시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이 정보기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일정을 제대로 공개하고 언론과 함께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지 좀 의아할 뿐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의 사고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한마디로 외교 목적으로 갔으면 공식적인 배우자 행사부터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게 맞다는 논리인데요. 개인 일정도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했어야 한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죠. 어차피 나중에 공개할 걸 왜 굳이 비공개로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만일 공개를 했으면 공개했다고 트집 잡을 게 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과 같이 갔다면은 아마 그거 가지고 윤호중 위원님께서 아마 이거 소위 말하는 영부인 그 외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쇼를 한다고 아마 끊임없이 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움직임도 공개를 하면 공개한다고 비난하고 비공개하면 비공개. 이게 완전히 거의 악마화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상황이라서 여당에선 이 공식 행사 참석보다 독자 행보가 더 빛났다는 칭찬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께서 좀 더 폼 나는 그런 어떤 영부인 프로그램, 영부인들이 모이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쨌든 음지에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이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김 여사의 순방 중 비공개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김 여사 비판을 위해 민주당이 동원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오드리 헵번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For attractive lips, speak words of kindness. For lovely eyes, seek out the good in people.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이죠. 13일 평소 친분이 있는 언론사의 취재기자 2명을 전용기 안에 이제 본인 좌석쪽으로 불러서 만난 사실이 오늘 알려졌잖아요. 관련한 논란이 좀 번지고 있는데
유채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이 윤 대통령과 순방 취재 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 캄보디아 푸놈펜을 떠나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용기는 자신의 전용 공간에서 이 채널A와 CBS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1시간가량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승무원들이 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두 기자는 전용기 앞쪽에 있는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갔다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이제 머리 부분에 참모들이 이용한 좌석이 있고 뒷부분에 기자석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 두 기자가 앞쪽으로 가는 모습을 여러 기자에게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두 기자는 이 윤 대통령을 취재하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재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 편파 보도를 이유로 이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친분 있는 기자들만 따로 전용기 안에서 전용 좌석으로 따로 불러갖고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대언론관과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평소 인연이 있어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며 취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순방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재 제한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유신 시대의 관제 보도를 바라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친분이 있는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만난 건 동등한 취재 기회 제공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에 동등한 취재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망각한 대통령의 모습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과 편협한 언론관만 확인하게 합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서 정상회담에 풀단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편애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또 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 결국 현 정부가 국정 무능과 실패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기조와 인사 쇄신 대신에 언론 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는 이 졸렬한 국정 운영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길들이려는 허튼 망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반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용기 안에서 많은 기자들이 특정 기자가 앞으로 불려간 걸 봤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부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걸 보도한 언론을 보니 어쨌든 대통령께서 평소 인연이 있는 기자를 만나서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취재와 무관하다는 걸 봤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정 공방, 빈곤 포르노 발언, 윤리위 제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죠. 하루 20분 이상 햇빛을 보면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시험 당일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EVEL님, 국민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영부인이나 여사를 뽑은 게 아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돼 논란거리 자체가 되는 건 국력 낭비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ONG1님께서는 정상외교 일선에서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내외를 악의적으로 공박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익 외교에 힘을 보태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 회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전해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JHANG님, 행보의 여부를 떠나 투명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라고 하셨는데요. 본율군님, 김건희 여사 잘하시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그냥 조용히 내조하게 보고 있음 안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들어오는 의견들은 저희가 내일 다시 소개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죠.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인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다만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금껏 강요된 가짜 추모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제야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게 됐다고 명단 공개를 옹호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이른바 시민 언론을 자처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나서 공개를 했죠.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선 이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소개했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유가족들 취재를 바탕으로 이뤄졌죠. 동의를 얻고 관련 내용을 내보낸 겁니다. 민들레 측, 얼굴과 달리 명단 공개는 별다른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들레의 필진으로 참여한 유시민 작가, 사실상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이런 말을 했었죠. 이런 대형 참사에서 사망자 명단도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얼굴은 유족들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는 공개할 수 있어야 맞죠. 그 명단은 행안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참사 수습 과정에서 그 대통령이 1대1로 공무원들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단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죠. 네. 명단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조만간 공개될 일이라고 봐요. 이번 명단 공개, 유튜브 채널 더 탐사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역시나 방송을 통해 명단을 내보냈는데요. 방송 중간에 갑작스레 광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단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민들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할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광고 타임인데 아직 광고 음식이 준비가 안 돼서요. 민들레가 11월 15일에 창간 예정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던 음식, 떡볶이였습니다. 킥하게 할 수 있는 제품, 맛은 그 기대 그 이상. 나는 이게 킥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게 킥하게 할 수 있는 킥이시네요. 킥잇. 네, 말랑말랑 쫄깃한 추억의 밀떡볶이. 저는 쌀떡볶이보다 밀떡볶이가 좋아요. 밀떡볶이가 좀 쫀득쫀득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냉동 떡볶이인데도 전혀 냉동 식품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네. 정말 그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명단 공개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이런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었더라. 명단 공개 이유 가운데 하나, 제대로 된 희생자 애도였죠. 더욱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의 뒷배경,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미사 사진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역시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도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인들의 이름을 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면서 드리는 호칭 기도입니다. 12.9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정성껏 불렀죠. 정성껏 부른 희생자들의 이름, 역시나 애도를 위한 행위였다고 밝혔는데요.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는 유가족이나 또 이 아픈 희생을 보면서 위로를 전하고 싶지만 전할 도리가 그동안 없었던 시민들에게 애도는 절대 폐륜이 아니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내시라고 마음껏 애도하시라고. 호칭 기도 말 그대로 천주교식 방식일 뿐이죠. 희생자들의 이름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애도일까요?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애도하는 게 낫지. 이번 명단 공개,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서울대 김승섭 교수인데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이라면서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이름 공개로 유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공개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의가 누구의 자리에서 바라본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보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이다 나를 세웠죠. 언론노조가 재난보도 준칙 11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나 신상공개주의에 볼 때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좋은 보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헌법 등에 비춰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명단 공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155명 명단 공개된 거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회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이제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의 후폭풍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한덕수 총리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이런 폐륜적 행위를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정의당은 참담하다, 시대전환은 죽음의 정치 그만하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명단 공개 민주당의 그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자락을 깔아준 측면이 있죠.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최초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던 배경도 온라인상에서 추모를 하는데 왜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고 하냐 이런 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론을 재생산한 거고.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다.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유가족의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잘못됐다면서도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요.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추모, 그 판단 권한은 어디까지나 유가족에게 있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조문을 하고 난 뒤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명단 공개 발언 이후 조용해졌지만 말입니다. 제가 3분을 조문했는데 그 부모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정사진을 공개한다 만다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아니, 그분들만큼 슬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무슨 전략이라고 치고 전술이라고 치고 이름을 공개해라. 뭐 영정사진 왜 공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화살 돌리기에도 나섰는데요. 이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하고요.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고요. 근조 없는 리본을 달고요. 위패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예?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책임 넘겨서 책임 떠넘기게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명단 공개 갖고 논란을 빚는 건 이건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 잘못된 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유족들 동의도 없이 희생자 명단을 발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민주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 당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당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이런 생각 일부였나 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동의 없는 명단 공개조차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 당국이 은폐와 왜곡을 일삼는 동안 참사 희생자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존엄한 한 분 한 분은 지금껏 다만 추상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가짜 추모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무정부의 추모는 무효입니다. 어제 저녁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추모 미사에서야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던 소중한 마음들 모두 가짜 추모였다는 건 아니겠죠. 이번 명단 공개 자칫 소모적 정쟁의 인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반격의 명분을 쥐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폐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정치적 주판을 튕기기에만 바쁠 뿐 정작 희생자 유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싶은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희생자 유족뿐 아니라 비통함에 빠진 시민들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 측이 일부 명단은 익명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참사 희생자 명단 일부를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명단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민들레는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 10여 명의 의사에 따라서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적어뒀습니다. 네,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 특정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5명의 유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부 유족은 국적은 공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민들레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건 이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면서 해당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매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유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명단 입수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희생자 명단 유출과 온라인 매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 범죄라며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민들 측의 희생자 명단을 넘긴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성공회와 천주교 신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잖아요. 성공회 대전교구가 이제 사제직을 박탈했고 또 오늘 천주교 쪽에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